가장 적어봐야 지금 생강인 것 같은데, 생강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수로만 공급했을 때는 6톤이 나오던 게 관주로 공급하게 되니까 9톤이 나오는 거. 이거는 진짜 바꾸기만 해도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FAO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천 안 드려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완효성 비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작물한테 조금 안 맞는 것도 물론 치명적인 단점이지만요,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양분 방출량이 달라지면서 흡수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환경 변화가 심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또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양파, 마늘이 작년에 환경 변화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올해 웃자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조심하라고 농가분들한테 알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네, 여기에서 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던 게 바로 환경 변화였습니다.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굉장히 더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효성 비료를 주셨던 곳 같은 경우에는 비료가 굉장히 많이 용출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2월, 3월에 비료가 나오길 바라면서 뿌렸던 농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 11월에 굉장히 많은 양분이 용출이 되었고요. 따라서 이때 굉장히 웃자란 모종을 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2월, 3월에는 내가 비료를 안 줘도 되지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때조차도 다시 한번 비료를 주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고, 웃자랐기 때문에 또 이 비료를 함부로, 질소가 많은 비료를 함부로 주시기도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효성 비료 같은 경우에는 작물에 좀 잘 안 맞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요즘에 더 잘 안 맞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편해지면 작물은 어쩔 수 없이 잘 안 자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떡하냐? 이 영상에서는 그럴 땐 환경 변화에 좀 대응할 수 있게 풀빅산, 휴믹산,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 이런 걸 좀 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 속효성을 공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내용으로 끝냈었습니다. 근데 댓글에 이런 내용이 좀 달렸어요. 휴믹산, 풀빅산,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좋다고만 한다. 약장사 이런 식으로도 약 안 파는데 라고 하셔서 정말 속상해서 영양제 편에서 정말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4편 영양제 편도 꼭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가에 그러면 딜레마가 있겠죠. 속효성을 사용해야 되나? 작물들을 위해서는 좀 속효성을 사용해야 되나? 근데 내 몸이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 노동력 구하기도 힘들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완효성 비료를 좀 사용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속효성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변화에 그나마 좀 대응이 빠르고요. 양분 조절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자주 비료를 공급해야 되므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 말은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필요하니까 작물한테는 좋은데 나한테는 조금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완효성 비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편합니다. 내 몸이 좀 편하고 노동력을 조금 덜 구해도 되니까 금액적으로도 조금 편리하고요. 근데 작물 생육 상태에 맞게 양분 공급은 조금 많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환경 변화에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뿌려진 걸 회수할 수도 없고, 이미 뿌려져 있는 걸 빨리 녹아라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환경이 컨트롤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효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속효성 비료도 아니고 완효성 비료도 아닙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관주입니다. 요거 작년부터 저희가 좀 관주로 바꾸시는 거 어떻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작년에도 비료사관학교를 진행하면서 관주가 좋습니다, 관주가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관주를 조금 더 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밀고 싶어서 미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관주를 많이 하는 분위기고, 관주를 많이 하셔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노동력 대비해서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관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주비를 이용하면 첫 번째로 양분 요구량을 굉장히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시기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계속 공급을 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물 공급할 때마다 비료가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양분 요구량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잘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노동력은 별로 쓰지 않았지만 작물이 원하는 만큼의 비료량을 계속 꾸준하게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관주 제품을 이용하면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수확량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양분 요구량을 정확하게 잘 맞춰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이렇게 잘 맞춰주다 보니까 수확량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얼마나 증가하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 자료가 아니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에서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옥수수, 수박, 포도, 사과 막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증가율 보시면 67%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거는 뭐 150%, 와, 포도는 뭐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네요. 그리고 뭐 가장 적어봐야 지금 생강인 것 같은데, 생강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수로만 공급했을 때는 6톤이 나오던 게 관주로 공급하게 되니까 9톤이 나오는 거. 이거는 진짜 바꾸기만 해도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FAO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천 안 드려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완효성 비료 쓰냐 속효성 비료 쓰냐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관주로 바꾸시는 거 어떠냐, 굉장히 추천드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확량이 증가하는 이유 또 말씀을 드리면 양분 요구량을 굉장히 잘 맞춰주는 것도 있지만 효율도 굉장히 높아져요. 토경 시비를 한 다음에 스프링클러 관수를 하는 거, 그리고 토경 시비를 한 다음에 점적 관수를 하는 거, 그리고 아예 물에 녹여가지고 관주 시비를 하는 거, 이 비율, 이 효율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질소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 정도, 그리고 60에서 55% 정도, 그리고 관주 시비를 했을 때는 95%까지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0%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자면 거의 3배의 효율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비료 10kg를 주면 토경 시비를 하고 스프링클러를 돌리면 3kg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작물에. 근데 관주 시비를 하면 9.5kg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인삼 같은 경우에도 20% 하던 게 45%까지 올라가고요. 칼륨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하던 게 80%까지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분 시비 효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당연하게 증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노동력도 당연하게 감소합니다. 관주 비료를 사용하시면요, 관수와 함께 비료가 공급되기 때문에요, 농가분들이 직접 그 작물 앞에 가서 일일이 시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관수하실 때 거기에다가 비료만 녹여가지고 쭉 밀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비료를 공급하는데 노동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료 살포 작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노동력이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균일하게 또 공급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료 보충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에만 비료를 또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비료 이렇게 쭉 던지시면 사실 조금 겉으로 나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관수 라인을 따라서 이제 비료가 공급되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에만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런 걸로 인한 제초 작업도 조금 많이 줄어든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농가분들이 이제 제 말 듣고 관주 좋은 것 같은데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주 비료 너무 비싸다. 관주 비료 한 포에 막 10만 원, 뭐 비싸면 15만 원, 더 비싼 건 뭐 20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보통 비료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뭐 25kg 기준으로 15,000원 이 정도면 이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와, 이게 벌써 한 10배 차이 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료 비용
바꾸는 비료 비용이 비싸지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관이랑 설비를 또 구축을 하셔야 되니까 이 투자 비용이 또 드니까 이제 좀 무서워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면, 투경용 비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료 가격이 저렴하고 설비 투자 비용이 없고, 그리고 사용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관행대로 하는 게 훨씬 편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주용 비료 같은 경우에는 투경용 비료에 비해서 수확량이 월등하게 많은 건 알겠다, 그리고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알겠지만 투자 비용이 또 들어가고 비료 가격이 또 비싸고 사용 경험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희가 관주 비료를 추천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 비용, 그리고 사용 경험이 물론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동력이 감소하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수확량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요, 노동력, 즉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비료 살포 비용이 들지 않고요. 밖으로 나가는 비료가 조금 적기 때문에 제초도 그만큼 조금 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확량이 증가하는 거, 양분 이용 효율이 증가하고 양분 요구량을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으니까 수확량이 당연하게 증가하고요. 그리고 환경 변화의 대처가 정말 잘 가능합니다. 가뭄이나 강우가 왔을 때 비료가 쓸려 내려가거나 비료가 안 녹거나 그런 시기가 거의 없게 물을 따라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처가 정말 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밀한 비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료 사용량이 감소할 수 있고요. 환경 오염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비료가 많이 줘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도 감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확량을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소득도 당연히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토경용 비료를 사용하시는 고추 농가 300평에 보통 저희가 그냥 여쭤봐요. 그냥 뭐 한 300에서 한 400 정도 하시나요? 이러면 보통 그 안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관주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300에서 400이 아니라 보통 600에서 한 1000 정도 하시나요? 그렇게 여쭤보면 쫄딱 망한 농가, 그러니까 이제 병으로 인해서 쫄딱 망한 농가 아니면 이 안에 보통 들어오시더라고요. 600에서 1000 안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3배, 많으면 뭐 3배에서 적으면 2배 정도, 뭐 1.5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관주로 좀 바꾸셔야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추천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관주가 굉장히 좋다, 속효성 비료, 완효성 비료도 뭐 딜레마가 있겠지만 그런 거를 다 깰 수 있는 게 관주용 비료다 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밀고 있는 관주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야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관주를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관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농가분들이 익숙하지 않고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라코리아에서는 이 시기에 얼마만큼의 비료를 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주가 좀 궁금하시거나 관주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라코리아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관주 프로그램이랑 사용하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야라코리아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4편 남았는데 4편에서는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영양제가 사실 저는 농가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진짜 조금 빡세게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양제 편도 꼭 기대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